네, 안녕하십니까. 차프로입니다. 이번 영상 네이처셀 금일 하한가 간 종목이죠. 그리고 기존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를 많이 하고 계셨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분석을 하기 전에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의 역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자, 네이처셀의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회장 라정찬. 자, 여러분들 나정찬 회장에 대해서 좀 이따 깊게 좀 살펴보겠지만은 여러 가지 구설수가 좀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네이처셀이죠. 지금 현재 네이처셀이고 거기에 RNL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상폐가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연관성들이 즉 줄기세포예요. 자, 줄기세포인데 2013년도, 2013년 그 전이죠. 그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로 일단은 스타트를 끊었을 때 모든 줄기세포주들이 40배 가까이 간 적이 있어요. 30배에서 3배가 아니고 30배에서 40배까지. 그 중에 이제 지금은 상호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든가 메디포스트라든가 그 외에 이제 생각나는 종목이 없는데, 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신성 PNC라고 해서 줄기세포 관련주로 현재 그때 당시에 상승폭이 엄청나게 났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RNL 바이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이제 RNL 바이오가 이제 라정찬 대표죠. 그리고 라정찬 대표의 줄기세포 사업과 연관된 이제 역사, 알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네이처셀까지, 그리고 조인트 스텐까지. 자, 이번 영상에는 다른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2001년도에 라정찬 당시 박사가 설립한 줄기세포 전문기업 RNL 바이오가 성체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화장품의 개발을 나섰었는데, 무허가 줄기세포 시술하고 환자 사망사건 연로 그리고 회계부정 상장 폐지로 이어졌었다라는 거. RNL 바이오가, 자, RNL 바이오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줄여서 알바. 왜냐면 이제 당시에 저도 RNL 바이오가 이제 당시에는 주가 당시에 플러스 15%였죠. 상한가 하한가가. 그래서 RNL 바이오 급등 급락이 엄청 심했을 때예요. 당시에 이제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2018년도 기사죠. 자, 2018년도 7월달 기사예요.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바이오 사업 뛰어들어 주가 조작 혐의. 자, 혐의입니다. 뭐 확정이 됐었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구속이 됐었거나 그런 거는 현재 날짜에서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용을 좀 읽어보면, 자,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한 주가 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구속의 요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항상 뉴스들 보시면 나오는 거죠. 자, 구속을 시켜놓고 이제 조사를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라인 때 식약처의 버거시병 치료제 바스코스템을 개발, 식약처의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하면서 알바이오의 주가가 급등했으나 식약처의 임상 데이터 미흡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RNL 바이오는 상장 폐지됐다. 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건 죄가 없다란 얘기가 아니죠. 자, 구속이 안 된 거로 봐서는 어찌 됐건 간에 죄가 없진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요 하단에 보면 당시 이 사건은 민주당 고 김종률 전 의원이 한강에 투신 자살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11년 자신이 고무로 있던 RNL 바이오 라 회장으로부터 부실회계로 조성 5억 원을 받아 이를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전달하지 않고 배달 사고를 낸 혐의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뭔가 자꾸 조금은 찜찜해요. 그리고 나서 RNL 바이오가 상장 폐지가 되죠. 자, 그리고 그러면 현재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조인트 스템. 자, 그럼 조인트 스템이 지금
이 나온 얘기냐?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슈 자체, 그러니까 이슈가 갑자기 조인트 스템에 이슈가 불거져서 그렇지만 조인트 스템이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2018년 그즈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서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자, 2018년도죠 이게. 조금 여기 보시면 화면이 좀 작죠? 여기 보시면 2018년 7월 달이에요. 자,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신화 무너지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이라는 이제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게 회사가 나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네이처셀을 보유하고 있고, 물론 기존에 이슈 FDA 승인까지 이제 그 1상, 2상 뭐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여기 기업에 대해서 일단은 역사를 좀 살펴보자는 얘기야. 자, 여기 보시면은 네이처셀 주가를 허위 과장 정보를 이용해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당시 RNL 바이오 대표 구속 여파 등으로 2013년 4월에 상장 폐지가 됐다. 그래서 보면은 네이처셀은 2017년 6월 조건부 판매 허가를 신청한 퇴행성 골관절 염증 치료제 조인트 스템 나오죠?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허가가 반려됐다. 2018년도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예요 그러면? 당시에도 현재 네이처셀과 상황은 비슷하다. 줄기세포 기반 버거시병 치료제 바스코템을 식품의약안전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했지만 임상 데이터 미승인이 불허됐다. 미비로 승인이 불허됐다. 상황이 RNL 바이오 때와 유사하다. 네이처셀이 나다표 구속 이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즉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을 냈지만 임상 미비로 데이터 미비로 승인이 불허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자, 이게 왜 지금 급등을 했습니까? 점상 2번에 거의 점상 3번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여기도 뭐예요? 식약처 승인 여부 때문에 급등을 한번 냈는데 지금 반려됐어. 그래서 급락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제가 RNL 바이오에 대한 라정찬 회장에 대한 이슈?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제가 RNL 바이오에 대한 매매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라정찬이란 이름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까지 일단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혐의 자체가 이 당시에 주가 혐의 자체. 자, 일단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뭐 된 거죠? 결국은 유죄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법적인 이슈죠.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그 국회의원도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라정찬 대표는 RNL 바이오 시절에 네이처셀에서 모두 주가 조작, 횡령, 무허가 시술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네이처셀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무죄 선고 받았으니까 죄가 없다는 거겠죠? 자, 한번 또 체크해 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의 얘기예요. 2020년도죠. 이거는 2020년도 그때 날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 무죄 반복한 라정찬 회장. 그러니까 제도 되풀이된 RNL 바이오 사건 주가 조작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받았다라는 거. 자, 근데 그런 말이 있죠. 이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방구도 자주 끼면 뭐 그런 얘기 이게 있죠. 자, 일단 어찌됐건 간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주가 조작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 조건부 허가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으며 언론 보도의 의도적인 허위 과장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이게 무혐의 얘기죠. 자, 무혐의 받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급등을 하면 경영진이 매도를 했고 반려 허가가 나오고, 주가 폭락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두 회사에서 반복이 된다라는 거. 어디 회사하고? RNL 바이오하고.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RNL 바이오. RNL 바이오하고 네이처셀하고. 자, 네이처셀 주가, 그러니까 RNL 바이오는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는 차트가 안 보입니다만, 네이처셀은 이전 차트 보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급등과 급락 반복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경영진, 그냥 라정찬 대표가 두 회사를 모두 이끌었었고, 사업 흐름과 정보 유통 패턴이 유사했다. 그리고 주가 급등, 금방에도 말씀드렸죠. 사이클이 두 회사 모두에서 똑같이 일어났다. 반복적인 주가 이상 패턴을 나왔었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토대로 해서 너무 이슈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단순하게 뉴스만 찾아보시는 것도 보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당시에 매매를 했었고, 그 매매로 인한 손실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결국은 RNL 바이오를 보고 네이처셀을 보면 패턴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화면을 키워보면 이겁니다. 자, 집행유예로 풀려난 라 회장은 RNL 바이오 관계사인 네이처셀로 복귀를 했고,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줄기세포 치료제 조이스스템 조건부 허가 신청 공시로 네이처셀 주가가 급등하자 허가 반려로 주가가, 자, 이거랑 지금 비슷한 거죠. 주가가 다시 급락하기 전에 70만 주를 매도했다. 검찰은 라 회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도 허가를 신청을 했고, 자체적으로 언론사까지 설립해 대대적으로 과장의 정보를 흘렸다고 봤다. 당시 네이처셀 주식 70만 주를 시간 외로 매도를 했는데, 이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244억에 달한다. 지금 어떤가요? 이거는 언제 기사라고 했죠? 2020년도 기사예요. 지금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인가요? 그리고 2020년도로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어떻죠? 식약처죠, 결국. 그리고 오늘 하한가. 그래서 당시에 이슈 얘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거죠. 유력 인사가 봐준다는 풍문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이 기사가 2019년도 수정이 됐고 2013년도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거. 자, 지금 그 조인트 스템이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FDA 승인이 3상 승인이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 근데 이상하게 역사가 되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물론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장기적인 성향이 좀 강하죠. 왜? 한미약품도 당시에 이제 기술 이전에서 주가들이 당시에 바이오 섹터들이 또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등한 적이 있죠. 자, 그만큼 바이오 섹터들은 대부분 대기업 빼놓고는 이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죠. 자, 연결 재무제표들 보든 별도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상장 폐지 기준에서 볼 때는 별도의 재무제표를 보는데, 자, 이렇게 바이오 섹터들, 특히 줄기세포 섹터들은 실적이 이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조인트 스템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알게 됐는데, 2017년도에서 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사업성 과장, 허위 홍보, 주가를 부양해서 허가 반려와 함께 주가가 급락한 시세 조정 의혹도 당시에는 받았었고, 그리고 구속이 됐다가 어찌됐건 유죄 판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RNL 바이오, 네이처셀 그 간에 직접적인 조직적 공모 증거는 없다고 봤고, 그러니까 근데 두 회사 모두 라정찬이라는 동일 인물이 경영을 해서 비슷한 시기 유사한 방식으로, 그 유사 방식은 치료제, 허가, 기대감 조성, 그리고 주가 급등, 그리고 다시 금일처럼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 급락.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동일하게 기소도 됐었고 수감도 됐었고, 그리고 유죄도 있고 무죄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성 구조 연계뿐이 아니고 법적 이슈,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의혹 면에서도 동일 인물을 통한 강한 연결성이 존재한다.
즉 두 회사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실질적 연결고리는 라정찬이라는 인물 중심의 경영 및 정보활동 구조라는 점에서 매우 뚜렷하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이 물론 라정찬 대표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력들의 타켓이 되기 좋은 먹잇감이죠. 대부분 뭐 결탁하는 경우에도 많지만 네이처셀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정책, 공식, 호재성 정보를 노출해요. 글씨가 너무 큰가요? 조금만 줄여볼게요. 두 번째로 줄기세포나 임상 결과, 허가 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유출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주주 물량을 팔든가 대주주 물량 시간외로 던지고 패턴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패턴. 또는 급락이 몇 번 나오고 나면 뭐가 나오죠? 이제 또 공시가 나오죠. 임상 실패했다. 그럼 개인들은 죽어나는 거죠. 임상 실패 또는 지금처럼 조건부 허가 반려. 허가 반려. 이게 지금 네이처셀에서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조인트 스템. 자, 이런 패턴들이 단순히 이 두 회사, 그러니까 RNL 바이오, 네이처셀에 있는 것 뿐이 아니에요. 모든 이제 국내에 이제 주가 조작하는 패턴들이겠죠. 시세 조정. 근데 흔히 바이오 테마주에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국 네이처셀에서 일단 주의하자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렸고, 자, 긍정적인 시그널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FDA 뭐 승인? 이거는 한참 나중 문제잖아요. 그러면 내일 당장 지금 내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걱정스러워 죽겠는데 내일 점 하한가 갈 건지 아니면 점 하한가를 갔다가 잠시 풀렸다가 다시 하한가 갈 건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건 대주주의 물량 또는 증권사 애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있을까. 자, 외인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좀 물렸죠. 이것만 보더라도 한 달 사이에 지금 120만 주 그리고 뭐 기관들 물량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여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운용사 애들이 들고 있는 이 부분을 보자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자산운용이 들고 있는, 자, 이게 단위가 1000주죠. 그리고 금액은 억이죠. 자, 그러면 1211이라고 적혀 있으면 단위가 1000주니까는 120만 주를 들고 있다라는 건데, 자,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외인들의 그 매도 물량이라든가 또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들고 있고, 자, 상장 주식수 대비 1.8%나 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6,400만 주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자, 내일 하한가가 가기에는, 그러니까 갭 하락이 떨어져서 물론 얼마만큼 떨어질 때는 내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 현재 잠겨있는 물량을 보면 720만 주예요. 상장 주식수가 6,400만 주예요. 약 10% 정도 잠겨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 그 수급이 들어왔던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있던 그 물량들, 그러니까 큰 손이 됐든 아니면은 뭐 큰 손이겠죠. 저 정도 물량이면 1000만 주면. 자, 여기 있는 물량이 과연 이 구간에서 물량이 일부씩 나오긴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절대 안 나온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내일 아침 갭 하락이 나오고 나서 점 하한가, 만약에 여러분들 무섭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점 하한가가 하더라도 만약에 점 하한가가 갈 때는 풀려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건지, 또는 갭 하락 나와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건지. 근데 대부분의 이런 흐름이 나오면, 아까도 차트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네이처셀에 대해서 2000 여기겠네요. 17년 조인트 스템 이런 거겠죠. 하한가 그리고 밀렸죠. 한 번, 두 번. 왜? 매수하려는 물량보다는 점 하한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패턴도 비슷해요. 보시면은 패턴도 비슷하죠. 빠져나오려는 물량이 출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이슈까지 기다리기에는, 여기에서는 대주주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오늘 사과문을 올렸듯이 뉴스 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 그래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FDA 승인 여부 심사까지 생각해서 나는 죽어도 곧 죽어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때 패턴 비슷하잖아요. 풀리면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올 생각보다는
비중 절반을 축소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일부씩 옮겨 타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일부 나오면 정리. 어떻게 정리합니까? 네이처셀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려서 30% 갔으니까는 잔고가 7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내가 다른 계좌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 수익이 났어요. 150만 원이죠. 그러면 당일날 미련 없이 여기에서 150만 원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원금 확보가 되면서 비중은 줄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또 10% 수익 났어. 100만 원 또 수익 났다. 그러면 여기서 또 100만 원 줄여서 이런 식으로 비중을 축소해 나가라. 이 종목을 들고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희일비가 그리고 주가에 웃는 날보다는 마음이 아픈 날이 더 많으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발굴 힘드신 분들은, 그리고 이 네이처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9225번으로 네이처셀이라고 제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들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상단에 네이처셀 아니면 셀이라고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힘듦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고자 일주일에 2에서 3 종목 정도 5에서 15%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9225로 셀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힘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게시판 같은 데 가서, 특히 네이버 게시판 있죠. 자, 네이버 게시판 가서 게시글 읽지 마세요. 위안도 있겠죠.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글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글들은 내 마음을 휘집어 놓습니다. 보고 싶지가 않아. 부정적인 글. 저 영상 찍는 것도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자, 부정적인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정적인 것도 부정적이고, 게시글 보면 진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네이처셀이 급등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여러분들 마음에 병을 안고 술을 먹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다른 영상에서는 뭐 어찌됐건 간에 뭐 긍정적인 글이 더 훨씬 많을 거로 보입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할까 또는 부정적인 거를 제외하고 대응 전략으로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전부터 RNL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맞아, 주의를 좀 하실 수 있겠구나. 주의. 매도하라는 의견이 아니고 주의, 긴장을 갖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주의가 필요해서 오늘 영상 길게 찍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번, 오늘은 영상 좀 길게 찍었으니까 좋아요 한번 100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역시. 네이처셀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네이처셀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주주분들 제가 체크 지속적으로 하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네이처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